은평구 서울은 근린공원에 앵봉산 가족 캠핑장이 생겼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캠핑을 즐기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가 생전에 학생 생활 지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평구 응암동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건너편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양천구에서는 80대 남성이 무인 빨래방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우리 지역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을 장미가 그림같이 펼쳐진 곳에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의 꽃이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데요.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가 생전에 학생 생활 지도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양천구 교사 사망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고인은 학생 다툼 등 여러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와 수업 태도 지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학생 생활 지도를 위해 동료 교사와 협의하는 등 담임으로서의 고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난 8월 양천구 초등학교의 14년차 교사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 서울은 근린공원에 캠핑장이 마련됐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캠핑을 즐기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은평구는 1245억 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앵봉산 캠핑장 조성 공사를 시작해 1년여 만에 완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5일 정식 개장하는 앵봉산 가족 캠핑장은 은평구 진관동 서울은 근린공원 내에 위치해 있으며 12,521제곱미터 면적의 글램핑장 3면, 캠핑 데크 25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글램핑장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어 별도의 캠핑 장비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캠핑 데크는 대형과 중형, 소형 중에서 원하는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캠핑장은 은평구 시설관리공단과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매달 10일, 다음 달 예약이 열립니다. 이용 금액은 글램핑장은 1박에 9만 원, 캠핑 데크는 1박에 3만 원입니다. 네, 다음은 연휴 사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7일 아침 7시 30분쯤 은평구 응암동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인도 위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 한 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중입니다. 한편 양천에서는 무인 빨래방에서 음란 행위를 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자체 유튜브를 통해 양천경찰서가 80대 남성을 공연 음란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다른 손님이 있을 때 무인 빨래방에 들어왔다가 손님이 나가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탐문 수사에 나선 끝에 남성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직접 보여주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양천구 고등학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시 교육청과 해당 학교를 상대로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증거 불충분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유족은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황용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유족은 당시 학폭위 담당 교사 등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건을 은폐했다면서 이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지금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란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발생하게 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만약에 학폭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에 가해진 정황 증거 등이 있어서 학교폭력으로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인데도 학폭위 담당 교사 등이 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서 학교폭력 정황을 은폐하였다면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이 학폭위 결과에 대한 의혹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실제로 학폭위 결과에 대하여 가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이 불복하여 고소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학교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미성년들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 행위를 판단하거나 입증할 만한 문자, 녹음 등의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학폭에서는 관련 증거 자료라든가 주변 학생 등을 증언 등을 토대로 학교 폭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폭위 결과에 대해서 가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의 부모는 자녀의 학교 폭력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반대로 피해 학생이 학교 폭력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형사 고소를 진행해서 법적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 만일 그렇다면 이 사건의 수사 결과 학폭위 은폐 시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까지 은폐한 것인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양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명백하게 은폐한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징역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학교폭력 가해자가 징계 조치에 불복해서 소송을 낼 경우에 법원이 최장 7개월 내에는 확정 판결을 내야 하는 걸로 법이 개정됐는데요. 이제는 그럼 학교폭력 징계가 늦어지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는 일이 좀 줄어들게 될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개정안의 경우 법원은 1심에 대해서 소재기 날로부터 90일 이내, 2심, 3심은 전심 판결일로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확정 판결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장 7개월 이내에 확정 판결을 내야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보다 신속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가해 학생이 징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이라든가 집행정지를 제기를 하면은 다툼 있는 기간 동안 전학이나 퇴학 조치 등이 늦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계속 같이 학교를 다녀야 해서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의해서 소송 기간 동안 학급 교체, 출석 조치 등을 통해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분리되도록 한다면은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황용 변호사였습니다. 가을 단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산과 들로 꽃 구경, 단풍 구경 가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도심 속에서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느껴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김호 기자가 가을 향기가 물씬 나는 서울대 공원에 다녀왔습니다. 도심 속 놀이공원이 가을 꽃으로 물들었습니다. 잘 정돈된 정원엔 가을 장미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붉은색, 노란색, 연분홍 장미 수만 송이가 자태를 뽐내며 가을을 즐기고 있습니다. 정원 사이사이 자리 잡은 블루엔젤 나무는 마치 장미를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올곧게 서 있고, 가을 바람을 기다리는 풍차는 이국적 풍경을 선사합니다. 놀이공원을 찾은 사람들은 놀이기구를 타는 것도 잊은 채 가을 풍경에 흠뻑 빠졌습니다. 정원에 들어가 장미 향기도 맡고 아이와 함께 사진도 찍으며 가을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소풍 나왔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꽃들도 너무 예쁘고. 날씨도 좋고 꽃도 많고 그리고 아이랑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어요. 지난 여름 꽃을 피운 수국은 이제 가을 향기를 전합니다. 초록색 나뭇잎 사이로 둥근 공처럼 주렁주렁 달린 연분홍 꽃망울은 고개를 떨군 채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울긋불긋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코스모스 군락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합니다. 호랑나비와 꿀벌도 가을의 전령사를 반기듯 꽃봉우리에 앉아 가을 햇살을 즐깁니다. 호숫가 가로수길은 메타세콰이어 수십여 그루가 늘씬한 자태를 뽐내며 길게 늘어섰습니다.
지난 무더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줬던 초록색 잎사귀는 이제 붉은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립니다. 호숫가 산책길을 벗삼아 335 짝을 지은 시민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일단은 공기가 좋으니까 나오니까 그냥 여럿이 앉아가지고 밥도 먹고 저 꽃 구경도 하고 그냥 좋잖아요. 가을을 맞아 서울대 공원은 90종류의 가을 장미 4만 5천 본과 코스모스 15만 본을 심어 방문객들에게 가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산과 들에 전해지고 있는 가을 풍경. 도심 공원에도 아름다운 가을 정취가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목동 로데오 거리 축제가 오는 14일 목동 로데오 거리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구민 모델과 함께하는 골프웨어 특화 가을 패션쇼가 처음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또 푸드트럭과 수제 맥주 마켓 규모가 지난해 1.5배로 늘어나며 야간 조명과 테이블을 배치해 야시장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이 밖에도 반려견 용품 팝업 스토어가 운영되고 반려견 뽐내기 콘테스트도 열릴 예정입니다. 양천구는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촘촘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평구 사회적 경제기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됩니다. 은평구는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불광천에서 사회적 경제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기 위해 마련되는데요. 판매 제품은 빵, 친환경 비누, 의류 제품 등이며 화분 컵케이크, 석고 방향제 만들기 체험 등도 진행됩니다. 은평구가 다음 달 18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어린이 동요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데요. 학년 부문별 동영상 예선 심사를 거쳐 선발된 본선 진출자 46팀이 경연을 펼치게 됩니다. 은평구 초등학생은 누구나 독창 또는 6명 이하의 중창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0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 가능합니다. 우리 말과 글을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배우는 곳은 바로 학교죠. 특히 요즘에는 다문화 학생들이 크게 늘면서 한국어가 정식 교육 과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디지털 기기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범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한국어 수업 시간, 펜처럼 생긴 전자기기를 한글에 갖다 대자 직접 소리내 읽어줍니다. 한국어, 초록색. 이번에는 러시아어를 선택하고 같은 글씨에 갖다 대면 Русский, зеленый свет. 한글 단어를 러시아어로 말해줍니다. 충남교육청이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개발한 교재와 학습 도구 소리펜입니다. 단어나 문장에 소리펜을 갖다 대면 한국어 음성이 나오고 뜻을 알고 싶으면 자신의 모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리펜은 러시아어와 베트남어, 중국어 등 한국어를 제외한 모두 7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이 학교 다문화 학생은 모두 300여 명. 전체 학생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한국어 수업이 활발한데 올해부터 소리펜을 활용해 학습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1학년은 러시아어도 읽을 수 있는 아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꼭 이제 듣기를 해줘야 되는데 번역기를 항상 늘 옆에다가 뒀어야 됐는데 소리펜은 바로 찍어서 하니까 번역이 제가 따로 할 필요가 없이 교사 도움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별도의 인터넷 접속이 필요 없고 자신의 발음을 녹음해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할 때 재밌어요. 많이 돈이 돼요. 이런 기능 덕분에 소리펜은 교육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 창원시가 외국인 주민들의 한국어 교육에 활용하기 시작했고 충북교육청에서도 사용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충남교육청이 개발한 다국어 소리펜 교재를 사용하고 싶다라는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원시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소리펜 심화 교재를 추가로 개발하고 인공지능과도 연계해 보다 다양한 표현과 외국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